고3 이과 학생들을 위한 도형에서 우리가 동일해. 도형 문제를 전민경 잠깐만 전화 네. 자습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업하는데. 네. 요겁니다. 이과생들을 위한 도형 문제를 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안 돼요. 거기 지금 행사 중이에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러게. 자, 도형 문제를 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볼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주는 상황들, 조건들이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풀이법만 제시해 주시면 된다고. 자, 첫 번째. 두 점을 줬을 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 점이 주어질 때. 문제를 푸는데 두 점이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석을 하느냐면 그 두 점에서 같은 값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럼 같은 값이 없는지도 파악이 되겠지? 자, 같은 값이 있다면 아마 이런 식일 거야. 예를 들면 3,4하고 3,6 이런 식으로 줄 거야. 혹은 1,5하고 2,5 이런 식이 되겠죠. 같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이런 식이겠죠. 예를 들면 2,3하고 5,7 이렇게. 자, 첫 줄에 쓴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값이 같죠. 두 번째 줄은 뭐와 같아? y값이 같지. 맞아요? 자,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보냐면 같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빠르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해야 될 짓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두 번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두 가지가 됩니다. 어디서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 3학년 기하벡터에서도 마찬가지가 돼.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거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죠. 같은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같은 값, x값이 같지? 뭐만 봐? y값 둘이 뺀값만 보시면 돼요. 몇이에요? 2. y값이 같지? 그럼 뭐만 보면 돼? x값 둘이 뺀값만 보시면 돼. 몇이에요? 1. 됐죠? 그럼 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때 배운 공식이 있는 거지.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좌표 평면상에 x 둘이 뺀값 몇이니? 3의 제곱. y 둘이 뺀값 몇이에요?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됐죠? x2 빼기 x1 제곱 y2 빼기 y1 제곱 더해서 루트. 그 공식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아니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x값이 같아. 뭘 의미하는 걸까? 좌표 평면에 그려보시면 나와요. x값이 같아. 둘 다 3, 하나는 3,4 하나는 3,6 이렇게 되겠지. 요게 두 점을 이은 직선이 되겠지? 뭐예요? x는 3. x값이 같으면 직선 방정식은 x는 3. 그럼 y값이 같은 이 두 점을 찍어볼게. 1,5 2,5 이렇게 되겠죠? 두 점을 이은 직선 뭐가 돼? y는 5. y값이 같으면 직선 방정식을 그냥 그 y값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죠. 다르면 어떻게 될까? 미적분 1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정점을 x1, y1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울기가 m이라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x가 얼마큼 커졌어? 3 커졌어. y는 얼마큼 커졌어? 4 커졌어. 기울기는 3분의 4. 지나는 점은 이 점을 놔도 상관없고 이 점을 놔도 상관없겠죠. 둘 다 지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x 빼기 2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두 점이 주어졌다. 여러분들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형을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 두 번째, 문제 자체에 어떠한 선분의 길이를 주는 경우 혹은 어떠한 각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림에 그리세요. 무조건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고 문제에서 준 그림이 있으면 거기다 그려. 제발. 그리고 그림만 보면서 문제를 풀자. 앞으로. 내가 이거를 두 번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진짜 안 해. 특히 2차 곡선 문제 풀 때 분명히 문제에서 힌트를 줬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라고 분명히 줬는데 그걸 안 쓰고 안 봐. 계속 삽질해. 선생님 길이가 안 나와요. 문제 있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돼. 꼭 여러분들 그림에다 표현을 해 주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조선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럼 보조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려요.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 X축과 평행한 보조선, Y축과 평행한 보조선, 그리고 두 직선이 만나도록 연장하는 보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상에는 없을 거야. 보조선이 안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네가 언제 봤냐면 중학교 때. 네 번째.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1시간 요거 하고 기백을 1시간만 딱 나가볼까? 네 번째. 이제 2개 이상의 도형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개 이상의 도형이 나오는 경우. 여기서 도형이라는 거는 점, 선, 원, 곡선 다 포함합니다. 점도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개 이상의 도형이 나온 경우를 볼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하냐? 위치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둘이 어떤 관계인지. 도형이 2개가 나왔다 혹은 2개 이상이 나왔다, 얘네가 어떤 위치관계인지 보셔야 돼. 그러면 위치관계를 보려면 이런 게 있겠죠? 첫 번째, 어서와. 두 직선이 주어지는 경우 L1과 L2. 책 없어요. 네, 오늘은 일단 첫 시간 앞에 보시면 돼요. 두 직선이 주어지는 경우, 이때 이 두 직선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 크게 3가지 정도 있나요? 안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 있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수직선상에서는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서는, 미안해, 수직선이래. 좌표평면상에서는 안 만난다 이꼴 평행한다가 되죠. 그 얘기는 뭐야? 기울기만 같은 두 직선. 기울기만 같은 거야. 일치한 경우는 뭐예요? 기울기도 같은 거야. 모든 게 다 같은 식이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때 특이한 게 있지. 현우야 뭘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직교한다. 헤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직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기울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수직으로 교차된다. 줄여서 직교. 몇 줄이에요? 뻑가충이랑 비슷한 거예요. 걔랑 다르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안 만나면 모르겠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뭐 1차원 경우는 우리가 뭐 얘기할 게 없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돼. 하나 더 모두 관심을 가져야 돼. 둘이 만나서 이루는 각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 몇 도인지 잘 모르겠죠? 배울 거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이번엔 직선하고 원. 원이 영어로 뭐죠? 서클. 됐죠? 직선과 원 두 개를 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들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안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우리 뭐라고 불러? 접한다고 부르죠.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얘네를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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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이거 생각한 거 아니야? 아, 그림 있었어요. 아, 그래? 뭘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그려보면요. 아이, 그래, 그려보면 알지만 안 그리고도 알 수 있잖아. 자, 봐봐. 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직선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자,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만나요? 안 만나요? 맞나요? 몇 군데서 만나요?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죠. 요러면요? 한 군데서 만나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직선이. 이 직선이 원이랑 가까워지잖아. 맞아?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얼마큼 가까워지면, 아이고 깜짝아 씨.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 쌤, 근데 왜 맨날 원은 안 움직여요? 원이요? 원 움직여요? 원도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막 이렇게 늘어도 나고 막 이렇게 늘어도 나요. 쌤처럼? 너처럼요. 너의 배처럼요. 자, 그러면 문제. 여기서 필요한 게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 x1, y1하고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둘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이번엔 두 원 C1하고 C2 이렇게 볼게요. 쌤, 저기다가 써주면 안 돼요? 거리선 혹시? 영상 보려고? 너 또 갑자기 공부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모르겠죠? 언젠가 봤으면. 그게 바로 오늘이었으면. 수업 끝나고 자습실 가서 혼자 공부하는 그런 모습.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바람이 있네요. 자, 자, 문제입니다. 두 원이 있어요.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지금까지 나왔던 두 직선과
직선과 원 관계보다 조금 더 복잡해. 한 5가지 있을 거야. 일단 안 만날 때. 근데 이 안 만나는 게 2개야. 외부에서 서로 안 만날 때, 내부에서 서로 안 만날 때. 그 다음 접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날 때. 근데 문제는 이 접할 때도 2개야. 외부에서 접할 때랑 내부에서 접할 때. 그럼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무엇을 갖고 판단할까?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하고 반지름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해서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하면서 물어봐요. 생각을 해볼게. 자, 원이 2개가 있어요. 밖에서 만나죠? 밖에서 안 만나는 거지? 서로 외부에 있지? 그럼 중심 사이 거리를 쫙 구해볼게. 반지름 더한 거보다 어때? 크네? 그럼 서로 밖에 있는 거야. 안 만나. 됐죠? 그럼 이번엔 네, 이번엔 내부에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이렇게 있어. 2 중심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보다 작은 반지름 뺀 거보다 더 작아. 접할 때도 마찬가지야. 외부에서 접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더하면 그게 반지름 더한 거랑 똑같아. 근데 내부에서 접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값이랑 똑같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반지름끼리 더한 값 혹은 뺀 값을 가지고서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2점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 2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반지름의 합차를 갖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4번째가 아니구나. 2개 이상 도형 나왔을 때. 자, 그럼 5번째로 갑니다. 요렇게. 뭐 있어 보인다, 되게. 자, 5번째. 5번째로 가요. 이번엔 뭐냐면, 가장 많이 주는 거야, 이번에. 자, 점과 직선을 줬을 때. 문제에서 점과 직선이 제시됐을 때. 보세요. 점이 하나 줬어. 서로 다른 2점은 아니에요? 그거 가장 처음에 했어요. 1번에서 했습니다. 1번에서. 잠깐만. 그럼 점 하나랑 직선 하나를 줬다? 너네는 뭘 봐야 될까? 거리?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1번을 잘 기억해야 돼. 2점을 주면 뭐 하라고 그랬어? 2점을 주면 뭐 하라고 그랬어? 거리를 구하거나 직선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서 문제. 이 직선이라는 애는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점이 겁나게 많은 거랑 여기 하나 있는 거지. 그럼 이 각 점들과의 관계를 다 봐야 될까? 아니잖아. 뭘 봐? 아주 스페셜한 관계. 그게 뭐야? 수직으로 내렸을 때. 다시 말하면 수선에 달이 되는 점. 이 점과의 관계를 보는 거지. 아니 이렇게 내린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내린 것도 있을 거야. 이걸 못하러 다 보냐고. 됐어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여기서 얘기하려고 앞에서 안 썼는데 앞에서 썼으니까 여기서는 안 쓸게요. 됐죠? 스페셜한 관계를 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이번엔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처음에는 잘 관찰하셔야 돼. 관찰이 포인트야. 잘 관찰을 해봐. 잘 관찰을 해봐. 관찰했는데 크게 2가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말이야. 하나, 둘, 셋, 짠. 이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해. 첫 번째, 고1 때 자주 나오던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같다. 거리 아니야. 왜? 같은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똑같겠지. 기울기가 같다. 그 다음 조금 공부 좀 했다 싶으면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의 m 대 n 내분 또는 외분점이 돼. 몇 대 몇 내분점. 이렇게. 아니면 이 점은 이거의 몇 대 몇 외분점.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하는 공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을 거야. 1학년 때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이런 경우지. 점이 하나 있고 점 하나 있고 점 하나 있는 거지. 느낌 딱 오잖아. 뭐 하겠니? 삼각형 만들어. 그럼 뭐 한다? 삼각형 만드세요.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 가장 많이 하는 짓이 첫 번째, 이 세 점을 이은 원을 그리죠. 이 원의 이름은 삼각형의 외접원. 외접원. 그러니까 외접원의 성질에 대해서 홀로 나와주셔야 돼요.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약 4년에서 5년 전 사이. 기억 안 나지, 그지? 나올 때마다 계속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뭐에? 원을 그려. 그 다음 이 원의 외심을 구할 때가 있고요. 혹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 그럼 외심과 무게중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외심은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고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중선을 연결했을 때 이 중선이 만나는 교점 좌표, 얘를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죠? 2대 1. 이게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6개 있죠? 6조각의 넓이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게 무게중심. 외심은 이런 거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 각도는 여기 각도의 몇 배? 2배. 이런 거. 그 다음 이렇게 내리면 반지름이니까 전부 똑같네? 얘네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